향후 이제 장비주 자체가 저희가 쫓아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일단 의미 있게 제목으로 달아봤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은 네트워크 장비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달아둔 것처럼 HFR 주가를 보면 이제 미래 5G 장비주 주가 흐름이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다행히도 최근에 저희가 좀 컨빅션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저희가 사실 과거 1등 종목은 아니었지만 HFR 주가가 이제 최근 2달 정도 한 2배 정도 상승함에 따라서 향후 이제 장비주 자체가 저희가 쫓아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일단 의미 있게 제목으로 달아봤고요. 5G 장비주 관련돼서 업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의심점이 많으시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분기 실적 바닥, 그 다음에 2, 3분기 때 제한적인 반등, 4분기부터 본격 실적 회복, 내년도 상반기 확연한 실적 회복, 이렇게 말씀을 4단계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꼭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실적은 예상대로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분기 영업이익 추이를 최근에 보시면 제 예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인 거를 상위 12개 업체, 저희가 비커버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커버 가능성 있는 종목군으로 좀 따져보면 상위 12개사 영업이익 추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아마 4분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완벽하게 좀 더 상향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더 올라간다는 그림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도대체 2, 3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은 아리송한데 어떤 근거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냐라고 좀 질문하신다면, 사실은 이제 HFR 가장 잘 가는 HFR 대장주죠. 그 다음에 RFHL 비교해 보면 4분기까지 그려본다면 저희가 이제 RFHL 실적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HFR이 그림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HFR 최근에 이제 실적이 3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 때는 역으로 RFHL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면 4분기 때 다시 RFHL가 서프한 실적이 나와주면 완벽한 이해가 이제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실적 프리뷰 시즌에 다가가면서 HFR 주가가 실적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RFHC 같은 경우 2분기 때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저희는 이제 KMW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약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지금 결국 숲을 보게 되면 확연해지게 좋아지는 거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2분기 때 RFHC 실적이 좋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HFR은 3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응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원인을 살펴보면 둘 다 미국의 모바일 수출, 그러니까 미국의 무선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버라이즌 향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졌다라고 풀이가 되고, 4분기 때도 내년도 상반기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 주가의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다시 주가 동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라갈 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FR과 이너레스 주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너레스 주가가 약간 동시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연말 연초까지 가면서 확연하게 커플링으로 바뀔 거고, 결국 4분기 실적이 좋은 이너레스나 RFHC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비 회사들도 결국 내년도 봄 정도가 되면 다 확연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실적과 수주와 5G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저점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고,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 상반기,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작년도 상반기에는 수주적이 좋았었고, 하반기부터 수주 절벽으로 돌아와서 올해 하반기까지 수주가 거의 절박이었어요. 하지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수주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역대 최고의 수주 실적을 나타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확신이 덜한 거죠. 근데 이제 매출과 수주가 다 좋은 업체가 최근에 HFR 정도고요. 그래서 주가가 미리 반응했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모든 회사들은 동일한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5G 이벤트도 좋아요.
최근에 어쨌든 3.5기가헤르츠에 대한 전국망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 28 자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에는 3.5기가헤르츠 전국망과 28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살려줄 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PER이 내려올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성과를 좀 더 살펴보면 결국 미국 버라이즌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지만 사실 영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제품별로 보면 특징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스몰셀, 그 다음에 일부 28기가헤르츠 관련된 중계기 관련된 수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약간 큰 의미를 저희는 부여하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 전망은 좋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렸지만 추가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결국은 핵심적인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 버라이즌도 저희가 기대를 하지만 나머지 통신사 매출을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고, 미국 버라이즌 매출이 실제로 6월부터 발생했고 뜨문뜨문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매출에 유의미한 실적을 내긴 했지만 뭐 폭발적이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내년에는 거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단순 산술 평균으로도 대략 2배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되지만 저희는 아마 3배 이상의 매출이 버라이즌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미국 통신사들의 매출까지 감안하면 뭐 4배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내년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가 이제 올해 바닥이었는데 정상화된 거란 말씀 저희가 드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본 시장이 유의미하게 내년부터 올해도 일부 후지츠나 라쿠텐 매출이 있었지만 내년에 이제 본게임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보면 이 수주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PO도 마찬가지죠. PO가 이제 주문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2분기에는 저희는 늦어도 매출을 다 잡힐 거다.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수주 PO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빠르면 올해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도 봄이란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늦어도 모든 업체들이 실적 성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4분기 실적 호전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은 모든 업체들로 내년 연초 늦어도 봄까지는 다 연속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이번 며칠 전 인덱스 썼을 때 뭐 4차 랠리 온다, 폭등장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 또 그 연말에 좋은 뭐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 수주 관련돼서 언급드리겠습니다. 12월 중순 정도쯤에 주파수 벤더가 이제 설정이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미국 FCC에서 결국 이번 주파수 할당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사업자가 가는지를 공고를 할 건데 그거와 동시에 아마 벤더에 대한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DC 네트워크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혹시라도 AT&T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삼성이 DC 네트워크나 AT&T한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을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후지츠나 라쿠텐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인도 릴라이언스나 유럽도 내년에 한 여름 정도부터 기대하는데 인도 유럽은 뭐 조금 마이너한 얘기라고 쳐도 일본 후지츠하고 라쿠텐 자체가 내년에 큰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에릭슨도 이슈가 되지만 일본의 후지츠 관련된 최근의 공시들도 많이 벤더 설정 얘기가 있었고 일부 업체들 공시도 있었죠. 라쿠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버라이즌만큼 저희가 어느 정도 관심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을 좀 언급드리겠고요. 그래서 2022년도 내년도가 되게 되면 결국은 에릭슨하고 후지츠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부상이 될 거다. 에릭슨을 2년 전부터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직 성과가 없어야 해석하기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포인트가 쌓여가면서 에릭슨은 이제 벤더 포인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포인트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있고요. 마치 저희가 포인트가 쌓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되면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가서 이 포인트 사용하는데 지금 에릭슨의 포인트가 국내 업체들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고, 뭐 서진 시스템은 당장 매출이 발생 곧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봄 정도에는 KMW나 STK 자체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른 업체의 성과도 추가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 부분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데 결국 휴대폰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당분간 어렵다.
휴대폰 이후에 또 저희가 포스 디바이스라고 하죠. 휴대폰하고 어느 정도 경쟁할 새로운 저희가 사용하는 단말이 또 등장할 가능성을 5년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감안하면 빨라야 5년 정도 후에나 매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매각이 아니라 잘 되면 오히려 이 사업을 키우겠죠. 일단 내년도 자체는 이 정부 예정 위주로 일단 단기적인 MBS 향상에 주력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5G 자체 메타버스는 아예 기술로 들어가 있는 표준 기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VR 기술이 실제로 5G 핵심적인 기술이고 실감 인터랙션이나 그 다음에 실감형 컨텐츠 얘기가 다 있으니까 사실 메타버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조만간 통신사들이 메타버스 서비스 런칭을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이나 플랫폼 업체들하고 또 제2외기가 나올 거니까 시장에서 확인하실 거고요. 블록체인은 이미 KT가 기가체인이라는 단위당,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의 화폐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체가 있는 내용이란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5G 관련주들이 지금은 들쑥날쑥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동조화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안 올라 있는 종목들이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인빌딩이나 28기가hertz가 내년도 이슈가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안 오른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4분기 실적이 좋을 이너리스나 RFGC도 주가가 별로 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투자 유명하다고 보여주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성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납법과대 중에서는 솔리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유튜브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